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성우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지나면서 금요일, 토요일 뉴스하고 또 일요일 뉴스가 상당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 흐름은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것들은 선물 포지션들이 하방이 상당히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방으로 자꾸 배팅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하방 쪽이 대략 보니까 6천선에서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월 초에 봤던 거, 그리고 또 월 중간에 봤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변형시켜서, 조금 더 고점이 위로 올라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초기에 스펙이 5200에서 6200,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스펙이 다시 바뀌었다는 것들이죠. 하방이 6200 쪽에서 6000 이쪽에서 잡혀 있는 것들이고 상방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하는 것보다는 항상 시장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싶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들 수익이 나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조금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가 있다 한다면 수익이 올라오는 것들을 갖다가 종목을 교체하는 겁니다. 종목을 교체하면서 무엇을 하냐 바로 리스크를 해지하는 효과가 발생이 되겠죠. 비중이 10%, 20%, 뭐 30% 올라온 것들, 그러니까 20% 이상 비중이 늘어난 것들 같은 경우가 수익이 나고 다시 신규 종목을 편입해서 10%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리스크를 갖다 해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순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월달 같은 경우는 글쎄요, 세리메이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들은 아니에요. 시장 상황이 올라왔으면 한 번 더 쉬어줘야 되는 그런 또 미션을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좋냐? 예, 좋을 겁니다. 우리나라 3분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 업황이 전체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총의 60%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실적이 좋으면 지수만큼 올라갈 수 있으나 그러나 종목별로는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들만큼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거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키 맞추기 해가면서 가는 밸런스 게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시장 분위기는 좋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익을 또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HD 현대마린 엔진도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께 수익 실현 의견을 좀 드렸는데 오늘 뭐 잔량도 전했다 하더라도 수익에 큰 차이가 없잖아요. 뭐 당일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최고 수익률이 아마 15%까지 올라갔을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보유한 가격, 제가 고시한 가격이죠. 그 주가 지수로 계산해보면 그런 수준이 됐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마무리했다 그러면 7%대에서 마무리하셨을 텐데, 그럼 여기 중간 정도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12% 정도, 사이 정도 전후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99번째, 4월 20번째까지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냈고요. HD 현대 마린엔진이 오늘 왜 분위기가 안 좋냐라고 한다 그러면 HD 현대 마린엔진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엔진은 발전용 엔진으로 사용하기엔 조금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하자라는 것들이고요. 세상에 생뚱맞은 테마가 돈 곳이면 틀림없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요, 또 저 정도로는 다시 공략을 할 겁니다. 왜? 글쎄요, 여러분들 조선 수주가 계속해서 양호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싸지면 당연히 또 다시 공략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익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4월 이제 20번째까지 수익을 만들어냈으면 21, 22, 23 이렇게 25까지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또 수익률을 추구하는 쪽으로 좀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 달 우리가 벌어들일 만큼은 충분히 벌어들인 것으로 제가 여러분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체크할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요즘 6G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통신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 제가 생각해보면 솔리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설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최근에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인공위성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통신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많은 또 성장을 또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뭐 광통신도 그렇고요. 6G도 그렇고 통신 인프라가 발달이 되니까 AI는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데 통신 쪽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열심히 돌아가면 뭐 하겠어요? 빨리빨리 넘기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그죠? 인터페이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간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바람이 불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거 왜 빨리 변해야 되냐라고 한다 그러면 로봇들도 어떻게 돼요? 예, 공장 내에서라든지 이럴 때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선통신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발전돼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버그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게 뭐 버벅거림이 발생이 되게 되면 글쎄요, 상당히 좀 글쎄, 애로 사항이 많죠. 애로 사항이.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쪽 관련된 부분도 이제는 또 하나의 투자 일환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라는 것이 계속해서 산업별로 변화를 주고 있는 것들이죠. 당장 어떻게 하나씩 필요한 것들부터 발전해 나가는 거죠. AI가 또 발전시킨 것 중에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또 전력 설비, 이런 것들 전력 많이 처먹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또 활용하려고 그러면 통신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광통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6G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들 당연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증권 자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미국 통신시장의 6월 주가수 경매 시작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것들 내용들 가지고 바람이 불만한 내용 충분히 있습니다. 테마로 돌만한 내용이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다른 뭐 당연히 미국이 진행을 하면 다른 곳도 같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주라도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높은 또 성장성이 나타날 것이면 틀림없는데 솔리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또 성장을 더 만들어낼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최근에 보면 주가도 많이 선반영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자, 영업이익 나타나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사 같은 경우는 2025년도 같은 경우도 1분기부터 4쿼터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수익성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올해도 그 패턴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 왜? 6월부터 수주전이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후로 뭔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 된 기대감이 바로 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과거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분위기죠 분위기. 최근에 보면 뭐 그냥 그 통신 관련된 그죠 종목들이 대부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으니까 한번 트레이딩 개념으로 저는 접근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너무 뭐 메인 테마로 잡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그냥 짬짬이로다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할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보이는 것들은 여기에요. 자, 보통 보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RF 머티리얼도 과거에도 여러분 제가 한번 거래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거래해요? 보통 보면 이제 바로 이 22이동평균선 아래쪽 들어왔을 때가 트레이딩 포인트입니다. 너무 많이 먹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인 게 원래 갭이 커요. 대략 보면 15,500원에서 17,000원만 가도 우리가 기본 수익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트레이딩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가끔 뭐 달리는 종목에 올라타고 분위기 좋고 테마 잘 타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끝물은 아니니까 충분히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틈틈이 뭐 할 일 없을 때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종목에 우리가 뭐 글쎄요 비중을 갖다 엄청나게 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재미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런 종목들은 그냥 재미로 해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야, 이게 잘했다 말했다 이런 것 떠나서 가끔 트레이딩 연습도 해야 되는데 트레이딩도 뭐예요? 성장하고 있는 것, 정배열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아직 테마가 끝까지 살아있는 것들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이지 일회성 테마 가지고 하는 것들은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모니터링으로 체크해보고요.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테마성으로 거래하는 것들이 꽤 있죠. 그래서 우주항공들도 HVM도 하고 그다음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좀 해서 수익을 더 많이 내고요. HVM 같은 경우 지난주에 두 번이나 거래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런 종목들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RF 모티리얼즈, 그 다음에 솔리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할 때는 작은 종목이니까 비중은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바로 영업이익에 대한 테이블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파마 리서치가 왜 조정을 받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성이 주춤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YOY 대비해서 50% 이상씩 성장을 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성장주라고 해서 계속 올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양상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면 원래 자기의 밸류에이션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난해보다는 숫자는 좋아요. 그런데 지난해 어떻게 돼요?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받았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어느 정도 내려왔고요. 지금 밑으로 내려갈 만한 상황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 테이블대로 나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해보면 1분기 실적 발표 때가 가장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고 그 후부터는 어때? 기본적인 자기 역할은 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을 갖다 여러분들이 캐치업을 때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넘어가는 것들 성장성 이 부분 있잖아요. 조금씩 빠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면 현재 현실적인 밸류로 가는 거죠. 보통 보면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던 종목들은 쭉 치고 올라갔다가 밸류를 쭉 떨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가 나타나는 것들이죠. 여기는 안 가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을 조금 설정해서 가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런 개념에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거래를 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근접 상황에서 있긴 한데,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우리보다 높은 구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는 과정은 딱 하나예요. 아, 저 정도 수준이면 앞으로 업사이드 부분이 어떻게 돼요? 30% 정도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만큼만 우리가 고려해서 거래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38만 원 정도의 보유, 평균 단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좀 고려해 보자 이겁니다. 자, 38만 원의 위치는 어디냐? 뭐, 요 라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기 정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별로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비중 확대를 좀 저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할까요? 바로 1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그 즈음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매크로 환경도 조금 봐야 되겠죠. 왜? 매크로 환경을 갖다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 동종목의 특성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2, 3, 4분기가 항상 뭐예요? 1분기보다 1분기 가장 낮은 거예요. 사실 1분기 때 재고 정리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좀 있고, 뭐, 보너스도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2, 3, 4분기의 실적이 보통 좋은데, 피크 찍으려고 하면 3분기까지 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승부를 내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꽤 우리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죠. 왜? 이때부터 거래했으니까 지금 보통 지금 4개월 이상 들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 달 안쪽에 충분히 또 수급은 들어올 거다.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또 거쳐 나갈 텐데 그 내용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5월 달 실적 발표 예상치가 나오고 그때 나오는 또 가이던스나 또 그죠? IR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IR 구조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는 과정은 여기까지는 충분히 온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42만 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한 번만 더 평단 조절해주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근데 다만 이거죠. 여기 차트에서도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나는 점이 이게 이제 실적 발표 시점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쵸? 한 달 정도 수준이면 60일과 20일과 10일 이동평균이 다 교차하는 구간이 들어설 겁니다. 그 사이에 살짝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매수세가 조금씩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여가는 폭에서 한 쭉 치고 올라가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둘러서 공략을 할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평단 조절하는 시점이 5월 한 15일에서 한 20일 이 정도 수준 정도에서 한 번만 더 평단 조절해주면 35만 원 정도까지 맞출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42만 원, 이 정도 사이까지 우리가 보고 플레이하면서 출구 전략 진행하는 것이나 또 새롭게 또 최근에 이제 회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때를 좀 기다렸다가 그때 같이 공략해 주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 가요. 이거는 잊지 마세요. 제가 볼 땐 여기 갈 일은 없어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221 라인 있잖아요. 여기 요 라인만 보시고 가면 돼. 맥스치는 그 정도로 보고요. 그 사이에서 플레이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지금 애널리스트 가이던스도 보통 이 라인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물론 높게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최고 높은 거에서 우리가 거래를 할 내용은 없어요. 시간 오래 끌면 서로 지치게 되어져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다른 쪽에서 우리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0% 이상 계속 선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드리블을 해 나가도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드리블을 해 나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어떤 종목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금 흐름이 좀 막힌다라고 생각하면 정리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손 쓸 날이 온다라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급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다른 쪽에서 계속 움직이는 쪽에서 수익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지난해 대비해서 성장성은 어떻습니까? 상장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YY 대비해서 계속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제가 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항상 다음 연도 가이던스까지 확인하거든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도 성장하는 거니? 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렇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고, 올해 수주량 좋니? 뭐, 좋네. 뭐,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깨지는 부분은 없겠네. 라는 것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올해도 이런 것들이죠. 전반기 안 좋았다라고 하면 하반기 쪽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그 구간을 갖다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려 주시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서도 계속 동종목 같은 경우는 70만 원 이상의 시장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것까지 다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또 전쟁 악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중간에 또 교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훼손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좋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이 구간까지만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체크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이상만 올라가도 또 선택 결정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 번 플레이 할 거냐 아니면 한 번 플레이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서는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 관련된 부분에서는 글쎄요. 전반기 한 번 하고 하반기 한 번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타겟팅을 갖다가 여러분 대략 57만 5천 원 이 정도 일단 보고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설정해 놓고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53이니까요. 충분히 10% 이상입니다. 비중도 40%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서 수익성 나타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을 겁니다. 다만 바로 치고 올라갈 만한 상황은 좀 아니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제가 55만 원 이 정도 자리 쪽에서는 부분 익절 좀 진행을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던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랑 뭐 오래 하신 분은 저는 항상 기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수급상을 봐서 여기 옷이 한 5만 원 정도에서 부분 익절을 한 절반 40에서 20으로 만약에 떨푼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 드롭을 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저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서 또 아래쪽에 돌려서 다시 비중 10%, 비중과 30% 잡아놓고 다시 윗단으로 올라가면서 수익을 또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전략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또 세컨 아이디어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T팜 최근에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 충분히 들어왔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수준에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요. 그 다음 자리가 여기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략을 해주는 쪽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점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통 보면 이제 3분기, 4분기 가면서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갈 겁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18만 원 이상의 시장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고요. 실적 자체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리뷰해 드렸으니까 이때 얘기 드렸잖아요. 이때 이거 했는데 이걸 못 놓쳤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중간에 한번 거래했었고요. 기억이 더 나실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세게 들어오니까요. 그 점은 좀 체크해 주시면 잘 포인트만 잡으면 될 거다. 이게 사실은 모든 종목을 제가 공략주 체크 스터디 한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하고 얽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순환 과정에서 놓칠 때도 있긴 해요. 그런 게 잘 아다리가 안 맞는 종목이 ST5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모니터링 대상님의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그 바이오팜 이런 것들은 올해는 모니터링 안 할 거예요. 그쪽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 원익 IPS 오늘 아침에 개장하면서 제가 19만 9천 원에 비중 10% 다시 잡았는데요. 여기 아래쪽 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는 우리가 비중 확대해 주면서 갈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 땡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원익 IPS만큼은 제가 볼 때는 적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어요. 시장 컨센서스도 대략 보면 기본 16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은 충분히 있고 우리가 뭐 많이 원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여기 6단 있잖아요. 13 이상 정도 간다 그러면 땡큐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하면서 계속 어떻게 돼요? 반도체 소부장에서는요. 회전 매매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 보고 있는 종목이 지금 제우스 쪽도 지금 체크 중에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